안녕하세요.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혜여고 언박싱 문학 교사 김영민입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고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네요. 새로운 타이틀 이미지에 당황하지는 않았나요? 미술과 안다운 선생님의 협찬을 받았는데 전혀 닮지 않은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네요. 저도 양심은 있어야죠. 어쨌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마워요, 안쌤. 지난 시간까지 EBS 김철애 선생님의 강의로 화법과 작문 파트에 해당하는 5단원의 소단원 2와 3인, 토론과 논증, 힘있는 설득 단원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6단원 나의 문학, 나의 꿈, 그 첫 번째 소단원인 교과서 244페이지에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마이크와 제 앞에 있는 프롬프터형 모니터, 대본용 거치대 등등을 다시는 쓰지 않게 되리라 생각하고 고이 접어서 보관해 두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즐기네요. 어떤 감염병 전문가가 그랬다죠. 이제는 이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어쨌든 이 불편한 시절이 어서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면역력을 높여보자고요. 알겠죠? 우선 245페이지와 246페이지에 걸쳐 실려있는 학습 목표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안목과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을 생각하며 다음을 목표로 학습해보자. 천양이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을 감상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저도 사실 접하기 힘들었던 문학작품을 만나게 되면 우선 무턱대고 다른 분이 쓰신 감상문이나 평론에 의존하여 작품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 제시되는 내용처럼 저만의 주체적인 해석이나 평가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에 걸맞은 타당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고요.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작품을 함께 공부하고 나서 뒤에 제시되는 국어 힘 키우기와 국어 힘 펼치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다음,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다른 점을 비교하고 평가해본다. 특정 작품에 대한 감상의 결과가 나와 유사한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대부분은 나와 성격도 비슷하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친구와 그런 느낌을 함께 공유하게 되죠. 물론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여기 246쪽 생각 열기에 좋은 예시가 나와 있네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영화를 본 뒤에 서로 다르게 평가했던 경험을 말해보고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이와 관련한 예시 답안이 제 교사형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247페이지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문학작품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네요. 동일한 문학작품이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주관적 행위이지만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작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따르거나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서 짚어보시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다음 문단은요. 작품을 감상한 뒤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을 때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다른 점을 비교하며 평가하도록 한다. 비판적 안목을 기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군요. 더불어 자신이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양희 선생님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라는 작품을 언박싱하면서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뒤에 다른 이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비판적 안목을 기르는 데에 힘써 보십시다. 자,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언박싱 시작합니다. 교과서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를 공부할 때마다 그랬듯 한번 읽어보고 출발하도록 하죠.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참으로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시를 써주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냥 읽으면서도 작품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나의 감상을 다른 사람의 그것과 공유하면서 비교해보고 비판적인 안목을 기르는 데에 힘써보자고 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언박싱하는 해설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또 어쩌면 틀에 갇힌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체적인 해석이 어우러져 작품을 감상하는 안목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간략한 작가 소개부터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천양희 시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물,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시적 형상화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소소한 행위를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주제의식인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의 가치를 100마디 말보다 시 한 편으로 독자에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또 천양희 선생님은 다른 작품보다도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작품으로 매우 유명한 시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작품이니 마음의 수수밭도 꼭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런 해설을 함께 공부하기 전에 시를 함께 읽으며 느낀 점 없었나요? 네, 그렇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역, 식구가 자주 반복된다는 점 보이죠? 자, 이렇게 시어나 식구의 반복은 어떤 효과를 줄까요? 네,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리듬감, 운율을 만들어주는 거 맞죠? 특히 여기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라는 식구가 오연을 제외하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자,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적 특징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1연입니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이 일연의 세 행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구두 닦는 사람에서 그 구두 닦는 사람의 손으로 또 그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이 닦고 있는 구두의 끝으로 시선이 옮아가는 것 느껴지나요? 그냥 옮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화면 속에서
주민 기법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시어, 대상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셨네요. 그렇죠. 이러한 효과도 마찬가지로 다른 연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좀 와닿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드린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용돈도 좀 챙기고 했던, 그랬던 기억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또 흰 것만 빛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위 하얀 것, 흔히 빛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대상이고, 그와는 반대로 검은 것은 빛이 없는, 주로 어둠, 빛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은 것과 흰 것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자는 그 통념을 뒤집어서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은 것이 빛나게 만들어준 건 결국 뭔가요? 네, 바로 구두 닦는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망하지는 않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인 거죠.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빛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검은 것을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화자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련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연에서도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 그 전개 방식은 동일합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똑같이 줌인하고 있고요.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또 비누 거품과 맑은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창문 닦는 사람도 그렇죠.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됩니다. 이 연도 이렇게 정리할까요? 자, 사면으로 가봅시다. 사면도 크게 다른 구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조.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네, 그렇죠.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됐나요? 사면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 사면까지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구두를 닦는 사람, 창문을 닦는 사람 등은 우리 사회에서 낮은 곳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해 닦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 청소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버린 쓰레기를 쓸어내는 행위로 길거리를 늘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소위 닦고 쓸어내는 행위는 세상을 가장 빛나고 맑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의 손이 필요할 겁니다. 화자는 그 사람들의 손을 바라봅니다. 구두를 닦는 사람은 검은 것에서 빛을 냅니다. 흔히 흰색에서 빛이 난다는 통념을 부수고 역설적으로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닦고 문지르고 광을 내었기에 구두가 눈부실까요? 또 창문을 닦기 위해 비누 거품을 내 창문을 닦을 것인데 맑은 것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창문이 빛나기 위해 손에 묻은 거품으로 창문을 닦고 나면 창문은 투명한 푸른 하늘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정도로 빛이 납니다. 또 우리는 길거리가 항상 깨끗한 줄 알지만 수고로운 사람이 이른 새벽에 쓰레기를 쓸고 줍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버려주었기 때문인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화자는 그 거리의 길끝을 바라보면서 빛이란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연부터 3연까지는
화자의 의식이 외부적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사연에서는 외부적 현상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내면의 세계로 그 시선이 전환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제나 인간의 내면에서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외면적인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대조의 표현이 나타나고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예, 역설 표현이군요. 선생님, 그러면 일연의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이연의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사면의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이 시행들은 역설 표현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겠네요. 앞서서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모두 역설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은 무엇이었나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어서 모순이 되는 논리로 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도록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시행도 모두 역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 닦는 사람도 당연히 뭘까요? 네, 그렇죠.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됩니다. 사연의 마지막에는 사면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닦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지시킵니다. 바로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화자는 외면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보다 내면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나는 사람일 때 존경도 하고 경외심으로 바라볼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연까지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닦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검은 것에서도, 비누 거품 속에서도, 쓰레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닦는 행위는 무언가의 빛을 내서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죠. 맞죠? 자, 이제 오연입니다. 마지막 오연에서 이 시에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말합니다. 성자를 달리 성현이나 성인이라고도 해요. 이 단어들의 사전적 정의는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거룩한 신도나 순교자 또는 모든 번뇌를 끊고 바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인데요. 화자, 천양이 시인은 낮은 곳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외면적 가치보다 내면을 닦는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고 말합니다. 즉,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성자처럼 거룩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표현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식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처럼 천양이 시인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색하고 대상을 단정적으로 예찬한 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야말로 빛나는 존재요, 칭송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연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네, 그렇죠. 주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식구에서 동명의 다른 작품이 떠올라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기 제가 정리해둔 다른 작품들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찾게 된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정리하겠습니다. 섣달 금은밤 길을 걸어본 이들은 안다.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른 밤길이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포근한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빛을 내도록 도와주는 깊은 밤 한 줄기 달빛. 자, 이제 이 작품 정리해봅시다. 핵심 정리해볼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가 되겠고요. 성격은 교훈적이면서도 사색적이네요. 어조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단정적이면서 예찬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손, 이게 제재가 될 거고요. 주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였습니다. 특징의 첫 번째로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기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라는 말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특징은 대조적 의미의 식구를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1연부터 4연까지 규칙적인 반복과 변화 혹은 변주라고도 하죠. 이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제가 연마다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 보죠. 화자가 주목하는 시적 대상은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었죠. 이들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닦거나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앞서 보았던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천양희 선생님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라는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처음 학습 목표로 우리가 삼았던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감상과 평가, 그 감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인 국어 힘 키우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50페이지죠. 국어 힘 키우기.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